자, 지수와 로그 유제 1번 문제 볼게요. 자, 세제곱근 마이너스 0.8 곱하기 10의 4제곱이라고 주어져 있죠.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여기 3이라는 숫자예요. 세제곱근. 여기 3은 홀수이기 때문에 홀수 제곱근 안에 이 마이너스는 앞으로 툭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3번 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 그 자체로는 음수가 되기 때문에 기억해야 되는 거는 여기가 홀수면 마이너스가 밖으로 쑥 나오게 된다. 그러면 이 수를 정리해 주시면요. 마이너스 세제곱근 그 다음에 0.8 곱하기 10의 4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 10의 4제곱은 10 곱하기 10의 세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0.8과 10을 먼저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세제곱근 0.8과 10을 곱하면 8이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10의 세제곱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세제곱근 8이라고 하는 거는 뭐의 세제곱이에요? 2의 세제곱이에요. 곱하기 10의 세제곱. 그러면 지수가 지금 3으로 똑같기 때문에 한꺼번에 써주게 되면 2의 세제곱 곱하기 10의 세제곱은 20의 세제곱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세제곱근 세제곱 만나서 이렇게 날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0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여기 제곱근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를 뱉어낼 수 있다. 얘는 홀수일 때만 가능하다는 것. 짝수일 때는 밖으로 빼낼 수가 없어요. 함부로. 그래서 홀수일 때만 가능하다는 걸 주의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은 지수와 로그 유제 2번 문제입니다. 구이하의 자연수 a, b에 대하여 a 더하기 10분의 b, 그 다음에 a 더하기 10분의 b 더하기 1 사이에 세제곱근 20이 숨어 있어요. 얘가 성립할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 여기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세제곱을 할 거예요. 자, 일단 대략 생각해 보면 세제곱근 20이라고 하는 거는 세제곱근 20은 20이라고 하는 건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죠? 숫자? 8과 세제곱근 8과 세제곱근 27 사이에 있죠. 근데 세제곱근 8은 세제곱근 2의 세제곱이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세제곱근 27은 세제곱근 3의 세제곱이랑 똑같죠. 그래서 2보다는 크고 3보단 작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간단하게 이해되시죠? 먼저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세제곱근 20의 세제곱을 하면 3 만나서 벗겨지게 되겠죠? 20이기 때문에 주어진 식을 전부 다 세제곱하면 a 더하기 10분의 b의 세제곱보다는 20이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a 더하기 10분의 b 더하기 1의 세제곱보다는 작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의 세제곱은 8이고요. 그 다음에 3의 세제곱은 27이에요. 27이므로 a의 값은 몇이라고 할 수가 있죠? 2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세제곱근 20이 2와 3 사이의 숫자이기 때문에 2점 뭐뭐뭐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a 값, 여기 자연수라 했죠? 자연수는 a는 2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10분의 b라고 하는 거는 구해야 자연수니까 한 자릿수죠. 그러면 얘는 소수점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소수점. 그러면 이제 소수점을 찾아야 되는데 2.1, 뭐 2점 땡땡땡이라고 했으니까 뭐 2.1부터 시작해서 2.1, 2.9까지 봐야 되겠죠. 근데 2.1부터 2.9까지 다 해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감을 잡고 한번 20에 가까우려면 어떤 수를 세제곱하면 되는지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쉽게 생각하면 아까 20은 8과 27 사이에 있었죠. 그러면 얘네들 사이에는 거리는 12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20에서 8을 빼면 거리는 10이죠. 그 다음에 27에서 20을 빼면 거리가 7이에요.
그럼 누가 더 가까워요? 20과 27 사이가 더 가깝게 되겠죠. 그래서 2.5보다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숫자가. 2.5보다는.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까요? 20이라는 수가 있는데 8이랑 거리는 10이고요. 27과의 거리는 7이에요. 그쵸? 그러면 얘는 2를 세제곱한 거고 얘는 3을 세제곱한 거예요. 그럼 2.5는 절반이겠죠. 절반. 그러니까 이 20이라는 수는 2.5를 세제곱한 것보다는 더 커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 얘기죠. 그러면 어떤 수를 세제곱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2.6 해보고 2.7 해보고 2.8 해보면 되겠죠. 자, 가장 유력한 후보인 2.7을 세제곱해 볼게요. 자, 이 문제는 직접 세제곱을 해야 돼서 계산 실수를 꼭 주의해 주셔야 돼요. 2.7 곱하기 2.7 곱하기 하면 7.29고요. 7.29에 2.7을 한 번 더 곱하면 19.683이 나오게 돼요. 뭔가 20과 비슷하죠? 가까이 갔죠? 그 다음에 2.8을 세제곱하면 2.8 곱하기 2.8, 2.8 곱하면 21.95예요. 그러면 20을 넘어가네요. 그러면 얘네들 사이에 20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B는 여기 소수점 트자리. B는 7이고요. B 플러스 1은 8이라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B의 값은 7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A 더하기 B는 2 더하기 7이니까 9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점수를 예상해 보면요. 이 문제의 부분 점수는 명확해요. A값, B값, 마지막 정답권인데 점수가 주어지겠죠. 그래서 4점, 4점, 2점 예상할 수 있고요. 자, 주의해야 할 점. 대소 비교를 할 때 여기가 세제곱 근이기 때문에 양쪽을 다 세제곱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중요하다. 여기가 세제곱이기 때문에 세제곱 근이기 때문에 세제곱씩 해주면 된다. 만약에 뭐 5제곱이면 5제곱 근이면 5제곱씩 해주면 되겠죠. 풀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계산 실수, 소수점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계산 실수 꼭 주의해 주셔서 풀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소수점 표기 방법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면 2.7 같은 경우는 2 더하기 10분의 7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표현 자체가 소수점을 표현한 거구나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유제 4번 문제입니다. 함수 fx는 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4분의 3제곱이라고 주어져 있죠. 그럼 여기서 f14 곱하기 f 마이너스 16분의 31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일단 f14 먼저 구해볼까요? 자, f14는 우리 함수값 x 대신에 14를 넣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14 더하기 2에 마이너스 4분의 3제곱이니까 14 더하기 2는 16이죠. 16에 마이너스 4분의 3제곱. 근데 16은 2의 4제곱이에요. 그럼 2의 4제곱에 마이너스 4분의 3제곱은 자, 여기 지수끼리 어떻게 하면 돼요?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2의 마이너스 3제곱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게 되고요. 두 번째 함수값 f 마이너스 16분의 31을 살펴볼게요. 그럼 또 대입하면 마이너스 16분의 31에 1을 더해서 마이너스 4분의 3제곱을 하면 돼요. 마이너스 16분의 31 더하기 2는 16분의 1이 나오게 되고요. 얘에 마이너스 4분의 3제곱. 근데 16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4제곱이죠. 이거에 마이너스 4분의 3제곱. 그러면 지수끼리 또 곱해주면 2의 세제곱이 나오게 돼요. 따라서 문제에서 f14 곱하기 f 마이너스 16분의 31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2의 마이너스 3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은 2의 0제곱이라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이 문제 부분 점수 어디에 들어갈지 우리 같이 예상해 보면 F14를 구하는데 점수가 주어지겠죠? 4점. 그 다음에 F-16분의 31 구하는데 점수가 주어지겠죠? 4점.
마지막 정답 구하는데 2점을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지수를 유리수로 바꿔주는 거예요. 지수를 유리수로. 근데 우리 예상해 보면 이 문제가 이제 변형돼서 논술에 나올 텐데 마이너스 3제곱 비교적 작은 수예요. 그래서 2의 마이너스 3제곱은 8분의 1, 2의 세제곱은 8. 간단하게 풀 수 있는데 만약에 변형 문제에서 숫자가 커지게 되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중간 계산을 하지 말고 거듭제곱 형태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뒤에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숫자가 커지게 될수록 정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거듭제곱 형태로 유지를 하자. 그 다음에 꼭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계산 실수 같은 거 조심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2의 0제곱이죠. 2의 마이너스 3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은 2의 0제곱은 1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지수화로그 레벨 1 2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전형적인 곱셈 공식의 변형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일단 첫 번째 볼게요. 자, 두양수 AB에 대하여 A 더하기 B의 마이너스 1제곱은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역수를 뜻하죠. 역수. 지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역수예요. 그러면 A 더하기 B분의 1이 문제에서 2라는 거니까 A 더하기 B는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AB의 마이너스 1제곱은 24래요. 그러면 AB 분의 1이 24라는 거죠. 그래서 AB는 24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2번 볼게요. 2번에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딱 보자마자 곱셈 공식 변형 생각해 주셔야겠죠. A 더하기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요. A 더하기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A 더하기 B.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게 A 더하기 B와 그 다음에 AB 곱을 알기 때문에 이 3차식으로 변형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대입하면 합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곱은 24분의 1이에요. 또 합은 2분의 1이죠? 그래서 대입해서 정리하면 8분의 1 빼기 16분의 1이기 때문에 정답은 16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채점기준표 단계별 문제가 주어져 있어요. 1번, 2번. 그래서 이 문제도 부분 점수가 명확하겠죠. A 더하기 B, AB 값을 구하는데 그러니까 1번 정답을 구하는데 4점 예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정답 구하는데 6점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자, 이 문제는 곱셈 공식 변형을 떠올려야 되지 A, B를 각각 구하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딱 보자마자 이거 곱셈 공식이구나. 그래서 제곱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쉽게. 그래서 A, B를 직접 구하면 안 되고요. 당연히 이 곱셈 공식 변형 다 암기를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A, B를 각각 구할 필요가 없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자, 지수화로그 레벨 1 4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지수 법칙을 활용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고요. 자, 문제를 보면요. 두 실수 xy에 대하여 5의 x제곱은 27의 y제곱은 225라고 주어져 있어요. 이때 이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단계별 문제가 주어져 있으니까 차근차근 볼게요. 자, 일단은 여기 한번 볼게요. 5의 x제곱은 225래요. 1번에 5의 x제곱은 225래요. 그러면 양변을 x분의 1제곱, x분의 1제곱을 해볼게요. 그러면 좌변은 5는 225의 x분의 1제곱. 근데 225는 15의 제곱이죠. 이거의 x분의 1제곱. 그러면 15의 x분의 2제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찾는 거는 15의 x분의 1제곱이에요. 그럼 여기를 어떻게 해주면 돼요? 2분의 1제곱 하면 되겠죠. 여기를 2분의 1제곱, 2분의 1제곱 해볼게요.
그러면 5의 2분의 1제곱은 15의 x분의 1제곱이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15의 x분의 1제곱은 5의 2분의 1제곱 루트 5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한번 해볼게요. 15의 3y분의 1제곱. 그러면 이때는 27의 y제곱은 225다 라는 걸 이용해주면 되겠죠. 27의 y제곱은 225래요. 그러면 얘는 이번에는 y분의 1제곱, y분의 1제곱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27은 225의 y분의 1제곱, 225는 15죠. 그러면 15의 제곱이죠. 그래서 15의 제곱의 y분의 1제곱이라고 하는 건 15의 y분의 2제곱이에요. 근데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3y분의 1제곱을 찾아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3y분의 1제곱을 찾으려면 6분의 1제곱을 해주면 돼요. 6분의 1제곱, 6분의 1제곱. 그래야 이렇게 합분돼서 3y분의 1제곱이 나오겠죠? 그러면 27의 6분의 1제곱은 3의 세제곱의 6분의 1제곱이죠. 얘는 그 다음에 이 식을 정리하면 15의 3y분의 1제곱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3 곱하기 6분의 1하면 2분의 1이죠. 얘는 15의 3y분의 1제곱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수를 지수한테 곱해줄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따라서 15의 3y분의 1제곱은 3의 2분의 1제곱, 루트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3번 해볼게요. 3번에 조금 정리하고 할게요. 15의 x분의 1 더하기 3y분의 1제곱을 구하래요. 얘는 지수끼리 더했기 때문에 곱하기로 쪼개지게 되겠죠. 그래서 15의 x분의 1제곱 곱하기 15의 3y분의 1제곱으로 쪼개줄 수 있어요. 근데 1번에서 15의 x분의 1제곱은 루트 5라고 했고요. 2번에서 15의 3y분의 1제곱은 루트 3이라고 했어요. 계산하면 루트 15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채점 기준표 예상해 볼까요? 자, 1번, 2번, 3번 명확하기 때문에 1번, 2번 값을 구하는데 점수 4점, 4점 예상하고 마지막 정답 구하는데 2점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로그로도 풀 수가 있어요. 근데 풀 수는 있지만 계산이 훨씬 복잡하기 때문에 이 유형은 기억해놨다가 논술 시험에 나왔을 때 이렇게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지수 모양을 맞춰주는 게 출제 의도이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225 딱 보자마자 15의 제곱을 떠올리셔야겠죠. 이 수는 뭐 16의 제곱으로 바뀔 수도 있고 변형 아이디어가 많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지수와 로그 레벨 1 5번 문제입니다. 자, 이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100 이하의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기출농약 문제가 많기 때문에 가져왔고요. 이 문제가 레벨 1 치고는 조금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가져왔어요. 자, 첫 번째, 이 식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지수를 유리수로 바꿀 거예요. 세제곱근 루트 3-1제곱. 자, 그러면 세제곱근 n의 루트 3-1제곱의 루트 3 플러스 1제곱은 먼저 괄호에 있는 식을 정리하면 지수를 유리수로 바꾸면 얘는 분모고 얘는 분자로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n의 3분의 루트 3 마이너스 1제곱의 루트 3 플러스 1제곱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지수끼리 곱하면 되겠죠. 괄호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n의 3분의 루트 3 마이너스 1, 루트 3 플러스 1 합차 공식 풀어주면 3 빼기 1이니까 2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그냥 n의 3분의 2제곱으로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그러면 자연수가 되려면 이 지수가 없어져야겠죠.
그럼 3분의 2가 없어지려면 n은 어떤 수의 세제곱이 돼서 이렇게 3이 약분돼야 돼요. 그러면 지수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 2가 돼도 어떤 수 제곱? 뭐 2제곱은 4, 자연수죠? 3제곱은 4, 9, 자연수죠? 그래서 이 분모를 없애는 게 핵심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n은 어떤 자연수의 몇 제곱이 돼야 된다? 세제곱인 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제곱인 수. 근데 n은 100 이하라고 문제에서 주어졌고요. 그럼 세제곱 한번 찾아볼까요? 1의 세제곱 1, 2의 세제곱 8, 3의 세제곱 27, 4의 세제곱 64, 5의 세제곱은 125니까 100을 넘어버리게 되겠죠? 이렇게 네 가지만 나오게 돼요. 따라서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1 더하기 8 더하기 27 더하기 64를 더해주면 100이 나오게 되겠죠. 세점기준표 예상해보면 당연히 이 식을 깔끔하게 정리하는데 점수가 주어지겠죠. 여기서 4점 예상할 수 있고 가능한 n의 값 구하는데 점수 4점, 마지막 합을 구하는데 점수 2점 예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유형이 많이 나왔었는데 약수형 논술에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해 줘야 된다는 점. 그리고 분모에 3이 있기 때문에 n은 어떤 자연수의 세제곱 형태가 나와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n은 자연수이기 때문에 1의 세제곱이 1이라는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얘도 꼭 까먹지 말고 적어 주셔야 돼요. 지수와 로그 레벨 1 6번 문제입니다. 자, 문제에서 로그 함수가 주어졌죠. 정의되도록 하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라. 로그가 주어져 있죠. 자, 로그가 주어졌을 때는 두 가지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밑은 0보다 크고 밑은 뭐가 되면 안 되죠? 1이 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진수는 0보다 커야겠죠. 그래서 밑과 진수 조건을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스텝 1. 먼저 밑 조건 한번 볼까요? 로그 절대값 x-1이 밑이에요. 자, 스텝 1. 그러면 절대값 x-1이 0보다 커야겠죠. 절대값은 원점 수직선상에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이기 때문에 0보다 커요. 근데 0이 되면 안 되겠죠. 0보다 크니까. 0이 되는 순간은 1이죠. 여기가 1 빼기 1이 0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x는 1이 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밑 조건 또 있죠. 절대값 x-1이 1이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x는 0이 나오면 안 되고 x가 2가 나오면 안 된다는 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스텝 2. 뭘 확인해야 돼요? 진수 조건 확인해야겠죠? 얘네들이 다 진수예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 절대값 x-5가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6x 6 절대값 x죠. 플러스 5가 0보다 작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 x제곱은 절대값 x제곱이랑 똑같아요. 따라서 여기 절대값 x제곱이랑 원래식이랑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절대값이 포함된 2차 부등식이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면 절대값 x-1, 절대값 x-5가 0보다 작아야 돼요. 그래서 절대값 x가 1보다 크고 5보다 작아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절대값이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수직선상에서 원점 사이의 거리예요. 그럼 1보다 크고 5보다 작아야 돼요. 여기거나 거리이기 때문에 음수일 때도 생각해 주셔야 되죠? 1보다 크고 5보다 작아야 돼요. 원점 사이의 거리가.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나오게 돼서 진수 조건 풀어주면 x가 마이너스 5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x가 1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스텝 3, 우리가 스텝 1, 스텝
2에서 봤던 것처럼 밑조건, 진수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되겠죠. 로그가 정의가 되려면. 그러면 가능한 x는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3, 4까지 가능해요. 이므로 몇 개가 가능하다? 5개가 가능하다. 그래서 정답 5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는 설명드리느라 스텝 1, 2, 3를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자, 부분 점수를 생각해보면 밑조건에서 x의 값, x의 조건 설명하는데 4점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진수 조건에서 x의 범위를 구하는데 4점, 그 다음에 마지막 개수 구하는데 2점 예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명확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밑조건 0보다 크고 1이 되면 안 되고요. 진수 조건 0보다 커야 돼요. 이 문제는 제가 일부러 절대값을 좀 많이 씌웠는데 절대값을 씌운 로그 정의 문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절대값.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게 x제곱은 절대값 x제곱과 똑같기 때문에 우리 원래 사실 따져보면 절대값 나오면 어떻게 하죠? 많은 친구들이 하는 게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대로 나오고 x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붙어서 나온다. 자, 이렇게 나누어서 계산을 했어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렇게 나누어서 풀면 시간이 2배로 걸리고 범위를 합칠 때 실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서 절대값이 포함된 2차 부등식의 인수분해로 풀어주는 게 좋아요. 자, 레벨 2 1번 문제입니다. 자, 거듭 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의 개수를 묻는 이 문제는 수능과 내신에 빠지지 않고 개념 문제이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풀어보셔야 되고요. 자,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이 표를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아요. 먼저 A의 n제곱근 중에서 서로 다른 실수인 것의 개수는 A가 양수일 때랑 A가 0일 때랑 A가 음수일 때로 나뉘게 되고요. n이 홀수라고 했을 때는 무조건 1개, 1개, 1개예요. 그 다음에 n이 짝수라고 했을 때는 2, 1, 0. 이 개수 표를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이런 유형이 너무 어렵다 싶으면 시험장 가셔서 문제 보자마자 표를 그리시면 좋아요. 홀수는 전부 다 1, 짝수는 2, 1, 0. 자, 우리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자, 문제 먼저 읽어볼까요? n이 2보다 크고 11보다 크거나 같고 11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행과 실수 x에 대하여 실수 x의 n제곱근 중에서 서로 다른 실수인 것의 개수를 fnx라고 하자. 자, 그럼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이거 문자를 잘 보셔야 돼요. fnx예요. 이 n은 n제곱근 중에서라고 했어요. n제곱근. 그러면 제곱근이죠. 그럼 이 x는 밑이에요, 밑. x의 n제곱근. 자, 그러면 여기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홀짝이냐가 중요한 거죠. 홀짝이냐. 자, 이거 밑으로 표현하지 말고 제가 여기 표를 그렸을 때 홀짝 A로 표현했으니까 이 N은 그냥 N이고요. 여기 X는 A로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N은 홀짝이냐가 중요하다는 뜻이죠. 홀짝. 그러면 여기 3은 홀수예요. 홀수. 여기 4는 짝수예요. 홀짝이냐가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거는 음수예요. 음수. 여기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거는 음수예요. 음수. 그러면 우리 문제 풀어볼까요? 홀수고 음수예요. 홀수고 음수예요. 그러면 1 나오게 되겠죠. 자, F3 마이너스 2 곱하기 F4 마이너스 2는 자, F3 마이너스 2는 1 나왔고요. 그 다음에 F4 마이너스 2는 짝수고 음수예요. 짝수고 음수예요. 0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 0이죠. 그러면 기억은 맞는 답이니까 참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홀수면 무조건 몇이다? 1이다.
이거 음수인 거 상관없이 양수든 0이든 음수든 1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1 적어주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은 경우의 수를 조금 나눠봐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지금 n 플러스 1 AA. 자, 양수인지 음수인지 n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다 몰라요. 그쵸? 근데 모든 실수에 대하여 그러면 n이 홀수일 때를 볼게요. n이 홀수라고 하면 n 플러스 1은 홀수에 하나를 더 더했기 때문에 n 플러스 1은 짝수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fna는 a에 상관없이 홀수니까 1이 나오게 돼요. fn 플러스 1a는 여기가 짝수잖아요. 그럼 짝수면 2, 1, 0 중에 하나 나오게 되겠죠. 0, 1, 2 중에 나오게 돼요. 그럼 두 번째, 이번엔 n이 짝수고 그러면 하나를 더하면 홀수겠죠. n 플러스 1은 홀수인 경우를 볼게요. 그러면 fna는 n이 짝수기 때문에 다시 또 0, 1, 2가 나오게 되고요. fn 플러스 1a는 n 플러스 1이 홀수기 때문에 한 개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어쨌든 fna 더하기 fn 플러스 1a는 더하면 1이 나오거나 2가 나오거나 3이 나오거나 1이 나오거나 2가 나오거나 3이 나오거나 어쨌든 1 이상이에요. 그러면 니은은 맞는 답이다. 참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디귿에서 fn-5 더하기 fn 플러스 1의 4는 3을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n의 개수는 4개이다. 자, 우리 개수가 0, 1, 2만 가능하죠. 0, 1, 2만 가능한데 합쳐서 3이 나와야 된대요. 그러면 0 더하기 3은 안 되겠죠? 3은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1 더하기 2 조합밖에 없어요. 자, 얘네들은 1 더하기 2 조합밖에 없어요. 뭐 아니면 2 더하기 1, 뭐 1, 2 조합이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가 음수면 얘가 짝수고 음수면 몇 개예요? 0이에요. 0이 나오면 안 되죠. 안 돼요. 그럼 여기 n은 홀수여야 돼서 홀수 음수 1이 나오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n은 뭐여야 돼요? n이 홀수여야 돼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n이 홀수면 fn-5 더하기 fn 더하기 1, 4는 홀수 음수예요? 홀수 음수예요? 그럼 1 나오죠? n이 홀수이기 때문에 n 더하기 1. 홀수에 하나 더하면 짝수죠. 짝수 양수예요? 짝수 양수예요. 2 나오죠. 그래서 3 딱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n이 홀수여야 된다. 근데 문제에서 2 이상 11 이하의 홀수. 그러면 가능한 n은 3, 5, 7, 9, 11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5개가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 디귿 거짓이죠. 따라서 옳은 것, 기역, 니은만 정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예전에 2025 가천대 기출문제에 나온 적이 있는데 기역, 니은, 디귿, 참거짓을 구분하는 게 신유형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점수를 반영해보면 기역은 참임을 구하는데 점수 2점, 니은은 참임을 구하는데 점수 3점,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 거짓임을 보이는데 4점, 마지막 최종 정답 구하는데 1점 줬어요. 참 거짓 요게 부분 점수표가 주어졌지만 어느 정도 이 해설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문제는 실수의 개수, 수능, 내신 전부 다 논술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fnx가 a를 뜻하는지 n을 뜻하는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역할을 혼동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디귿을 풀 때 이 문제 앞부분이 빠르게 넘어가니까 확인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범위를 꼭 확인하고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디귿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레벨 2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양수 a에 대하여 a-a의 마이너스 1제곱은 14라고 주어졌어요.
이때 a의 3분의 1 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3분의 1 제곱을 구하라고 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스텝 1 확인해 볼게요. 문제에서 a의 3분의 1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3분의 1 제곱을 세제곱해 볼게요. 우리가 아는 거는 a 빼기 a 마이너스 1 제곱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세제곱 공식 알아야 되죠.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은요.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b 플러스 3a b 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에요. 그러면 a 마이너스 3 곱하기 앞에 거의 제곱,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3, 여기 앞에 거 그대로 이번엔 뒤에 거 제곱. 그러면 a 3분의 1 제곱, a 마이너스 3분의 2 제곱 빼기죠. 빼기. 그 다음에 뒤에 거에 세제곱하면 a의 마이너스 1 제곱이에요. 그러면 얘 먼저 써볼까요?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제곱 마이너스 3으로 묶어주면 얘는 지수끼리 더해야 되죠? 그러면 a의 3분의 1 제곱이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묶였으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식 정리하면 a의 마이너스 3분의 1 제곱. 근데 a 빼기 a 마이너스 1 제곱은 14라고 했죠. 그래서 14 마이너스 3에 3, a의 3분의 1 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3분의 1 제곱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스텝 2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 문제는 a의 3분의 1 제곱 빼기 a 마이너스 3분의 1 제곱을 간단하게 x라고 놔볼게요. x라고 놓는다면 좌변 x 세제곱은 14 마이너스 3x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항하면 x 세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14는 0이에요. 자, 조리제법 해야겠죠? 개수를 쓰면 1, 0, 3, 마이너스 14. 2로 해주면 내려주고 2랑 1 곱해져서 2. 더하고 곱하고 2, 4. 더하고 2, 7에 14. 그래서 2로 조리제법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x-2. 그 다음에 얘네들이 몫이 되겠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7은 0이 나오게 돼요. 근데 여기서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7은 x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6을 더해서 확실히 0보다 커요. 어떤 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죠? 거기다 더 큰 걸 더했기 때문에 0보다 크겠죠. 0이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얘가 0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x는 뭐다? x는 2다. 근데 우리 x는 2라고 딱 쓰면 안 되죠. 스텝 3. 원래 x가 뭐였어요? a의 3분의 1 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3분의 1 제곱이었어요. 얘가 2라는 얘기죠. 자, 그럼 우리 채점기준표 예상해보면 먼저 세제곱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4점. 그 다음에 x로 치환을 했을 때 여기서 점수가 어디에 주어지게 될까? 여기는 약간 다음에 바로 정답은 당연히 점수가 들어가겠죠? 2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봤을 때 여기 점수가 어디에 들어갈까 생각해 봤을 때 이 인수분해 과정을 알아야 앞의 내용도 볼 수 있고 뒤의 내용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핵심 식의 점수 4점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곱셈공식 변형 앞에도 문제 있었죠. 곱셈공식 변형. 그래서 곱셈공식 부호 뿔마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x로 치환했으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정답을 깔끔하게 쓰셔야 돼요. 그래서 x의 값, 그 다음에 조리제법 고1 과정 아셔야겠죠? 지수와 로그 레벨 2 3번 문제입니다. x에 대한 3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 그러면 세 근이 있겠죠? 두 근이 주어져 있어요. 이때 나머지 한 근을 c라 하자. 그럼 이때 마이너스 3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일단 이 문제 보자마자 근과 계수의 관계를 떠올리셔야겠죠. 그러면 3차 방정식 ax 세제곱
더하기 bx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는 0에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의 합은 a분의 c고요. 마지막 알파, 베타, 감마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처음에 스텝 1부터 확인해 볼게요. 두근이 주어졌기 때문에 일단 두근이 주어졌고 여기 마이너스 6 상수항을 알죠. 그러면 상수항 세근의 곱을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두근 세제곱근 2 곱하기 세제곱근 4 곱하기 c를 했더니 마이너스 a분의 d, 여기가 a가 1이고 d가 마이너스 6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d를 하면 6이 나와야겠죠. 여기서 4라고 하는 건 2의 제곱이니까 세제곱근 똑같죠. 그러면 2 곱하기 2제곱은 2의 세제곱이에요. 그래서 세제곱근 2의 세제곱 곱하기 c는 6인데 여기 3, 3 벗겨져서 2c는 6이니까 따라서 c의 값은 3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텝 2 볼게요. 그러면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여기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a인 거죠.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이기 때문에 플러스 a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a는 세근, 세제곱근 2 더하기 세제곱근 4 더하기 c는 3이죠. 그리고 b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b는 x의 개수예요. 그럼 x의 개수 구하려면 두근의 곱의 합을 구하면 돼요. 그러면 a분의 c죠. a분의 c 하면 1분의 b이기 때문에 바로 b는 자, 그러면 얘네 둘이 곱하면 아까 2가 나왔죠. 2 더하기 그 다음에 세제곱근 4와 3을 곱하면 3 세제곱근 4 더하기 그 다음에 세제곱근 2와 3을 곱하면 3 세제곱근 2가 나오게 되겠죠. 여기까지 A, B를 구했고요. 그러면 스텝 3 확인해 볼게요. 스텝 3 문제에서 마이너스 3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A에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마이너스 3 세제곱근 2 마이너스 3 세제곱근 4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B는 2 더하기 3 세제곱근 4 더하기 3 세제곱근 2 더하기 C는 3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3 세제곱근 2 없어지게 되고 마이너스 3 세제곱근 4 없어지게 돼서 마이너스 9 더하기 2 더하기 3을 하면 마이너스 4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채점 기준표 예상해보면 나머지 한근 C를 구하는데 점수를 3점 예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의 값, B의 값 구하는데 각각 또 3점, 3점. 최종 답 마이너스 3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하는데 1점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자, 이 문제는 근과 계수의 관계 3차 방정식, 당연히 2차 방정식도 아셔야겠죠? 2차 방정식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할 때 두근은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A분의 C. 이 근과 계수의 관계를 꼭 기억해 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거듭제곱 계산. 얘네들이 곱했을 때 세제곱 벗겨지게 되겠죠. 얘를 주의해 주셔야 돼요. 레벨 2 4번 문제입니다. 2 이상의 두 자연수 mn에 대하여 정역이 x바 x가 0보다 큰 함수 fx를 x의 n분의 1제곱이라 할 때 fm 세제곱의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m 더하기 n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자, 여기서 합성함수가 보이죠? 그러면 여기 차근차근 해주시면 되겠죠. fm의 세제곱을 구한 다음에 다시 또 f를 함수값을 구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스텝 1 확인해 볼게요. 먼저 m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건 m의 세제곱은 여기 x 대신에 m의 세제곱을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m의 세제곱의 n분의 1제곱이니까 n분의 3제곱이에요. 그럼 다시 또 fm의 n분의 3세제곱은 여기 x 대신에 m의 n분의 세제곱을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m의 n분의 세제곱
n분의 세제곱에 n분의 1. 그러면 m의 n제곱분의 세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스텝 2로 넘어가 볼게요. 이 값이 m의 n제곱분의 3제곱이 자연수가 되려면 여기 n제곱이 없어져야 돼요. n제곱이 없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앞분이 되면 좋은데 m의 n제곱분의 3이 자연수가 되려면 여기 지수가 깔끔한 정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분모가 n제곱이 사라져야 되는데 3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3이 분모를 이렇게 약분시켜 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n제곱이 3의 배수일 때랑, 그러니까 n이 최종적으로 n이 3의 배수일 때랑 아닐 때로 나누어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n이 3의 배수일 때 3k라고 해볼게요. 여기서 k는 자연수여야만 n이 3의 배수가 나오겠죠? 그러면 대입하면 m의 n제곱분의 3은 m의 n제곱은 9k제곱이죠. 분의 3. 그럼 약분하면 m의 3k제곱분의 1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mn이 2 이상인 두 자연수인데 어차피 m 더하기 n이 최소값이 나오려면 m도 작아야 되고 n도 작아야 돼요. 그러면 k가 1일 때, 제일 작을 때를 보면 되겠죠. 그럼 이때 n은 몇이에요? 3 곱하기 1이니까 3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m은 k 대신에 1을 대입하면 m의 3분의 1제곱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m의 3분의 1제곱이 자연수가 되려면 m은 몇이어야 돼요? 어차피 제일 작은 거. 2 이상의 두 자연수니까 1은 생각할 필요 없고요. 2의 세제곱이면 되겠죠. 그래야 이렇게 대입했을 때 2의 세제곱에 3분의 1제곱이어서 2, 자연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k가 1일 때 n은 3이고 m은 8이 나와서 여기서 정답 m 더하기 n은 3 더하기 8이니까 11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n이 3k가 아닐 때, 그러니까 3의 배수가 아닐 때 여기서 k는 마찬가지로 자연수여야 되고요. 그러면 m은 이 n제곱을 약분시키려면 어떤 자연수의 n제곱꼴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약분돼서 지수 3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m은 어떤 자연수의 n제곱 제곱 형태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제일 작을 때만 보면 돼요. n은 2 이상이니까 2부터 봐주면 되겠죠. 2일 때 m은 n제곱이니까 m은 m의 n제곱 4죠. 그러면 제일 작을 때 언제예요? m이 2일 때죠. m이 2일 때. 자, 여기서 어떤 자연수의 n제곱이니까 제가 별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m은 l이라고 해볼게요. 별 말고 l에 n제곱꼴이 나오면 돼요. 그쵸? m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m을 바로 쓰면 안 되죠. 어떤 자연수 l이라고 놨고요. 그러면 n이 2라고 하면 l의 4제곱이죠. 그러면 어차피 우리는 m을 제일 작은 걸 찾으면 되는 거니까 l이 2일 때 보면 돼요. 그러면 m은 2의 4제곱이니까 16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쵸? 여기서 l은 자연수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그럼 이때 n 더하기 m의 값은 2 더하기 16이니까 18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n 스텝 3 넘어가 볼까요? 어차피 우리는 m 더하기 n의 최소값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 11과 18 중에 작은 건 누구죠? 11이죠. 자, 세정기준표 예상해보면 스텝 1에서 m의 세제곱을 깔끔하게 정리하는데 2점 예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n이 3의 배수일 때는 m 더하기 n이 11 나오고 n이 3의 배수가 아닐 때는 n 더하기 m이 18이 나오죠. 각각 구하는데 3점, 3점. 그 다음에 최소값 11을 구하는데 2점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자, 이 문제에서 핵심은 2 이상의
두 자연수 mn이라고 했기 때문에 mn은 2부터 시작이에요. 얘를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n이 1이 되면 최소값은 작아지겠지만 문제 조건 2 이상인 자연수이기 때문에 문제 똑바로 읽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보통 최소값 문제는 n이 2일 때가 답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많이 풀다 보면 n은 2만 대입해보고 많은 경우가 있는데 18로 바로 쓰시면 안 되고 이때 꼭 확인해 주셔야 되죠. 저는 해설 따라 설명드렸으니까 얘를 n이 3의 배수일 때를 먼저 적은 건데 만약에 학생분들이 푸셨을 때 3의 배수가 아닐 때 딱 풀고 나서 18이네? 답을 쓰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3의 배수일 때를 생각해 주셔서 답을 적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레벨 2의 5번 문제입니다. 등식이 조금 화려하게 주어져 있어요. 얘를 만족시키는 두 양수 xy에 대하여 x가 알파일 때 y가 최대값 베타를 갖는데요. 자, 이 문제 보자마자 식이 복잡해 보이지만 항을 하나하나 뜯어서 우리 로그를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로그 정리하는 거를 스텝 1이라고 하면 첫 번째 9의 로그 3의 x제곱은 여기서 밑과 로그의 진수를 바꿔줄 수가 있죠. 로그의 성질. 그래서 x의 로그 3의 9예요. 근데 9는 3의 제곱이죠. 그래서 x의 제곱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요. 두 번째, 로그 3의 9분의 1의 x제곱은 로그 3의 9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2제곱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x제곱. 그러면 3 똑같으니까 없어져서 지수 마이너스 2x가 쏙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3의 로그 3의 y 마이너스 로그 3의 2는요. 3의 로그 3의 로끼리 뺐다는 거는 진수끼리 나누는 거죠. 그래서 2분의 y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3 똑같으니까 없어져서 지수만 쏙 나와서 2분의 y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스텝 2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식을 정리했으니까 다 모아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분의 y는 0이라는 식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2차 함수가 나오게 되는데요. 양변에 1을 곱하면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y는 0이죠. 이항하면 y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x예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의 우리 완전제곱식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2의 절반, 마이너스 1의 제곱을 더해주고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식을 묶어주면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곱해져서 나가면 플러스 2. 결국에 2차 함수가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기 때문에 위로 볼록인 함수가 나오게 되고 꼭지점은 1,2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언제 x가 1일 때 최대값 2를 갖는다는 거예요. x가 1일 때 최대값 2를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스텝 3. x가 1일 때 알파가 1이고요. 최대값 베타는 2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하면 1 더하기 2니까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셋째항계점표 예상해보면 먼저 주어진 식을 깔끔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2차 식이 나오게 돼요. 2차 방정식이죠. 제가 밑주신 거는 어쨌든 이 식을 정리하는데 5점 예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의 값을 구하는데 3점,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하는데 2점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자, 이 문제는 결국에 2차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자, 근데 여기서 핵심은 문제 보자마자 로그의 진수 조건 떠올리셔야 돼요. 진수 조건. 진수가 여기 x죠? 그럼 x가 어때야 돼요? 0보다 커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진수 조건. y가 0보다 커야 돼요. 만족하죠? x, y. 1과 2니까 0보다 크니까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변형돼서 음수가 나온다면 바꿔줘야겠죠. 그쵸? 항상 습관처럼 x, y가 양수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이 문제에서는 x가 1이라서 다행인데 혹시나 다르게 변형된다면 음수인지 꼭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약간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던 형태들이죠. 하지만 정리를 하면 2차 함수 형태가 나온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자, 레벨 2 6번 문제입니다. 자, 로그 9a 더하기 로그 3b의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12 이하의 서로 다른 두 자연수 a, b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스텝 1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먼저 로그 9a 더하기 로그 3b를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로그 9a 더하기 로그 3b는 로그 9라고 하는 거는 3의 제곱이에요. a 더하기 로그 3의 b죠. 그러면 여기 지수 2가 분모로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로그 3의 a 더하기 로그 3의 b가 나오고요. 그러면 여기서 2분의 1이 다시 진수의 지수로 올라가게 되면 a 로그 3의 a의 2분의 1제곱이니까 루트 a 더하기 로그 3b예요. 그럼 이제 밑이 3으로 통일이 됐죠. 그러면 로그끼리 더한다는 거는 진수끼리 곱하면 되니까 로그 3의 b 루트 a까지 정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스텝 2로 돌아가 보면 자, 위에서 식을 정리했죠. 이 식이 자연수가 나와야 된대요. 그러면 로그 3의 b 루트 a를 m이라고 해볼게요. m은 자연수가 나오겠죠. 자연수가 되도록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 식이 자연수가 나오려면 b 루트 m은 3의 거듭제곱이 나와서 이렇게 로그가 벗겨져서 자연수만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b 루트 a는 3의 m제곱이라고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12 이하의 서로 다른 두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a를 1부터 대입해 볼까요? a를 1부터. 근데 여기서 조금 빠르게 생각하면 a에는 루트가 씌워져 있어요. 그럼 얘가 자연수가 나오려면 이 안에 있는 a라고 하는 게 제곱수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1, 2제곱 4, 3제곱 9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제곱 1을 먼저 보면 이 식에 대입해 볼까요? 그러면 b는 3의 m제곱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가능한 b값은 3, 9, 그 다음은 27이라서 12 이하 만족을 못하죠. 그래서 이때는 a, b라고 하는 게 1,3, 1,9가 나오게 되고요. 두 번째 a 또 제곱수 확인하면 2제곱 4를 확인해 볼게요. 그럼 여기에 대입하면 2b죠. 2b. 2b는 3의 m제곱이에요. 그럼 b는 2분의 3의 m제곱인데 m에 어떤 값을 넣든지 간에 2가 약분이 안 되기 때문에 만족하는 자연수는 없어요. 그러면 세 번째, 이번엔 a가 3의 제곱 9라고 하면 이 식에 대입하면 3b는 3의 m제곱이죠. 그래서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 b는 3의 m-1제곱이에요. 그러면 가능한 b값은 3의 거듭제곱이니까 여기 m은 어차피 자연수니까 1 대입하면 3의 0제곱 1이 나오게 되고 m 대신에 2를 대입하면 3의 2-1제곱 그러니까 3의 1제곱 3이 나오게 되고 m에 3을 대입하면 3의 제곱이니까 9인데 a랑 서로 달라야 되기 때문에 9는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가능한 순서쌍은 9,1, 9,3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스텝 3. 가능한 순서쌍 1,3, 1,9, 9,1, 9,3 가능하게 되고요. 총 개수는 4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최종계점표 확인해 보면 예상해 보면 주어진 이 로그 더하는 이 식을 정리하면 로그 3의 b루트 a예요. 여기서 3점 예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경우의 수를 따져서
순서상으로 표현하는데 5점, 그 다음에 마지막 개수를 구하는데 2점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자, 이 문제에서 핵심은 서로 다른 두 자연수라는 포인트예요. 이 문제 똑바로 읽어야 되죠. 만약에 서로 다른이라는 조건이 없었다면, 변형돼서 없었다면 여기 구도 가능해요.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구를 빼주셔야 된다는 거 실수하지 말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A는 1일 때도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제곱수 1, 4, 9 바로 2제곱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1제곱도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레벨 2 7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곱셈 공식도 떠올리셔야 되고 로그의 성질도 기본적으로 떠올리셔야 돼요. 자, 일단 문제를 그대로 써보면 로그 2의 6의 제곱 마이너스 로그 12의 2분의 로그 2의 3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그럼 일단 앞에는 그대로 해볼게요. 로그 2의 6의 제곱 마이너스, 자, 분자 그대로 써볼게요. 로그 2의 3. 자, 우리 얘를 좀 정리해줘야 되는데 봤더니 2 공통인 부분이 보여요. 그러면 여기서 로그 12의 2분의 1은 역수를 취하면 밑과 진수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로그 2의 12 이렇게 아이디어를 떠올리셔야 돼요. 그러면 로그 2의 6이라고 하는 거는 2 곱하기 3이랑 똑같죠. 의 제곱 마이너스 로그 2의 3 곱하기 로그 2의 10이라고 하는 건 2제곱 곱하기 3이에요. 소인수 분해하면. 그러면 여기 곱하기니까 로그를 더하기로 쪼갤 수 있죠. 로그 2의 2는 1이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로그 2의 3의 제곱 마이너스 로그 2의 3. 그 다음에 여기도 곱하기이기 때문에 로그 더하기로 쪼갤 수가 있어요. 로그 2의 2의 제곱은 2죠. 2 더하기 로그 2의 3. 그러면 완전 제곱식 전개하면 1 더하기 2 로그 2의 3 더하기 로그 2의 3의 제곱. 그 다음에 전개하면 마이너스 2 로그 2의 3 마이너스 로그 2의 3의 제곱이 나와서 얘가 없어지게 돼요. 자, 여기서 주의할 점, 로그 2의 3의 제곱 이렇게 통째로 제곱하는 거 주의해 주셔야 돼요. 로그의 전체 제곱이기 때문에 얘는 2가 앞으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괄호 전체에 붙은 제곱은 앞으로 내려올 수 없기 때문에 꼭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남는 게 또 2 로그 2, 3 없어지죠? 그러면 1만 남게 되겠죠. 자, 이 문제는 레벨 2 치고는 조금 쉬운 난이도라고 생각은 하는데, 자, 채점기준표를 예상해보면 일단 여기 처음에 역수로 바꿨죠. 역수로 바꾸면 밑과 진수가 바뀌어야 돼요. 이게 핵심이죠? 여기서 4점. 그 다음에 로그를 더하기로 쪼갰어요. 여기서 4점. 마지막 정답 구하는데 1점. 이 핵심식 주의해 주시면서 곱셈과 덧셈을 혼동하지 않고 밑변환 공식을 똑바로 사용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레벨 2 8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기출동량 문제가 많기 때문에 왜 왔냐면 좌표 평면에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 뭐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기울기, 이 고등 수학상 개념이 섞인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 꼭 풀어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로그의 연산을 떠올리셔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 단계별 문제이기 때문에 첫 번째 한번 풀어볼게요. 두 점 A,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근데 그 전에 A, B를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야 돼요. A는 로그 27, X좌표가. 자, 먼저 깔끔하게 정리를 해도 되고 제가 손글씨에서 쓴 것처럼 일단 작성을 하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A,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죠. 그래서 로그 9 마이너스 로그 27분의 이게 x 증가량이죠. y 증가량은 로그 3분의 1 빼기 로그 3. 그 다음에 저는 a 좌표를 택할게요. x가 로그 27을 지나고요. 로그 27이죠. 그 다음에 y가 로그 3을 지나요.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그 다음에 두 점 중에 하나를 택해서 저는 a를 택했는데 x가 로그 27을 지나니까 빼주고 y가 로그 3을 지나니까 더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로그 9 빼기 로그 27은 빼는 거기 때문에 진수끼리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 로그 27분의 9니까 결국에 3분의 1이죠. 그 다음에 로그 3분의 1 빼기 로그 3도 진수끼리 나눠주면 로그 9분의 1이에요. 3분의 1 나누기 3. 그쵸?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로그 27은 3의 세제곱이에요. 그럼 3 앞으로 빠져나오면 3 로그 3이죠. 더하기 로그 3. 근데 여기서 9분의 1은 뭐의 제곱이에요? 3분의 1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이 앞으로 빠져나가니까 2 로그 3분의 1. 그럼 요렇게 합분이 되겠죠. 그럼 전개하면 2x 마이너스 6 로그 3 플러스 로그 3이기 때문에 5 로그 3, 마이너스 5 로그 3이 되겠죠. 따라서 1번에 두 점 A,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2x 마이너스 5 로그 3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에서 직선 AB의 x절편과 y절편을 구하래요. 자, x절편은 x축과 만나는 점이고요. y절편은 y축과 만나는 점이에요. y절편은 여기 뒤에 있는 거 바로 구할 수 있죠. 그래서 y절편 먼저 구하면 y절편은 y 직선의 방정식의 뒤에 상수 부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5 로그 3이라는 거 바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x절편은 x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y가 0이어야겠죠. y에 0을 대입하면 0은 2x 마이너스 5 로그 3이에요. 그러면 2x는 5 로그 3이니까 x절편은 2분의 5 로그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3번에 직선 AB와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요. 그럼 x절편은 대략 이 정도 2분의 5 로그 3이고요. 그 다음에 y절편은 마이너스 5 로그 3이에요. 그럼 직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AB와 x축, y축, 직선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2분의 5 로그 3이에요. 곱하기 높이는 자, 여기 마이너스지만 우리는 삼각형의 넓이 양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떼고 생각해 주셔야 되죠. 5 로그 3 정리해주면 4분의 25에 또 주의해 주셔야 돼요. 로그 3의 제곱이죠. 괄호를 꼭 써주셔야 돼요. 자, 이 문제에서 핵심 포인트, 자 1번, 2번, 3번. 자, 부분 점수 먼저 볼게요. 직선의 방정식 x절편, y절편 넓이 구하는데 각각 명확하게 단계별 문제이기 때문에 점수가 주어지겠죠? 4점, 4점, 2점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자, 주의할 점은 이 높이는 양수라는 점. 그래서 5 로그 3을 곱해줘야 된다는 점. 당연히 넓이니까 마이너스가 나오면 틀린 거겠죠. 그 다음에 또 주의할 점. 로그 3의 제곱이랑 로그 3의 제곱이랑 달라요. 그래서 전체 제곱을 로그 9로 쓰면 안 되고 전체 제곱을 써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지수와 로그 레벨 3 1번 문제입니다. 문제 먼저 읽어보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두 양수 A, B에 대하여 2의 A제곱 곱하기 8의 B제곱을 최대값을 P라고 하고 최소값을 Q라고 할 때 P-Q의 값을 구해야 돼요. 자, 근데 가조건을 봤더니 2의 A제곱과 8의 B제곱이 서로 같고
그 값은 자연수라고 해야 돼요. 자연수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이런 문제는 사실 뻔해요. 이런 유형 보자마자 2의 제곱과 8의 b제곱을 m 또는 뭐 k 매개 변수를 추가해서 어떤 상수로 두는 것이 시작이에요. 자, 그러면 스텝 1 바로 들어가 볼게요. 스텝 1. 일단 가족권에서 할 수 있는 게 가족권에서 제가 2의 a제곱은 8의 b제곱은 같다고 했으니까 m이라고 놔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보게 되면 2의 a제곱은 m이에요. 그럼 여기 양변에 a분의 1제곱, a분의 1제곱을 하게 되면 m의 a분의 1제곱은 2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게 되면 8의 b제곱은 m이에요. 여기서도 b분의 1제곱, b분의 1제곱을 해주게 되면 m의 b분의 1제곱은 8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해주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여기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을 활용하려고요. 그러면 m의 a분의 1제곱 곱하기 m의 b분의 1제곱을 하면 m의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제곱이죠. 근데 m의 a분의 1제곱은 2였고요. m의 b분의 1제곱은 8이에요. 그럼 얘가 16이라는 거죠. 따라서 가족권에서 할 수 있는 거는 m의 a분의 1제곱 더하기 m의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제곱은 16이다 라는 걸 밑을 m으로 통일했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텝 2로 넘어가서 이제 나조건 활용해 볼게요.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은 자연수래요. 그러면 얘도 또다시 또 다른 자연수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을 n이라고 놔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n은 자연수겠죠? 나조건에 의해서. 여기서 m도 자연수죠. 가족건에 의해서. 그러면 방금 m의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얘를 지금 n으로 놨잖아요. 그러면 스텝 1에서 m의 n제곱은 16이다. 그러면 여기서 n분의 1제곱, n분의 1제곱을 해볼게요. 그러면 m은 16의 n분의 1제곱, 16은 2의 4제곱이죠. 그래서 2의 n분의 4제곱이 나오게 돼요. m도 자연수고요. n도 자연수예요. 그러면 여기가 n이 4의 약수가 돼서 약분을 해줘야 m이 자연수가 나오겠죠. 따라서 n은 4의 약수기 때문에 1, 2, 4가 가능하게 돼요. 그 다음에 스텝 3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n이 1, 2, 4가 가능하니까 차근차근 볼까요? n이 1이라고 하면 m은 몇이에요? 2의 4제곱이니까 그냥 16이 나오게 돼요. 그럼 우리는 2의 a제곱 곱하기 8의 b제곱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2의 a제곱 곱하기 8의 b제곱은 2의 a제곱 m. 우리 아까 m이 나왔죠? 8의 b제곱도 m이에요. 그럼 n제곱이죠. 근데 m이 16이니까 16제곱하면 256이 나오게 돼요. 지금 우리가 n이 1, 2, 4일 때 첫 번째를 봤고요. 두 번째, 이번에 n이 2일 때를 보면 m 값은 2의 2분의 4제곱이니까 2의 제곱, 4가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2의 a제곱 곱하기 8의 b제곱은 m의 제곱, 4의 제곱이니까 16 나오게 되고요. 세 번째, 이제 n이 4일 때는 2의 4분의 4제곱, 그냥 2죠. m은 2가 나오게 돼요. 따라서 이때 2의 a제곱 곱하기 8의 b제곱은 2의 제곱이니까 4가 나오게 돼요. 마지막 스텝 네 번째. 최대값을 p, 최소값을 q라 할 때 p-q. 그러면 최대값 256이죠. 그래서 p가 256이 나오게 되고 최소값은 4예요. 그래서 q가 4가 나오게 돼요. 따라서 p-q를 구해주면 252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채점기준표 예상해보면 m의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제곱은 16으로 표현하는데 여기서 점수를 2점 예상해 볼 수 있고요.
가능한 n의 값을 구하는데 3점. 그래서 2의 a제곱 곱하기 8의 b제곱 세 가지 나오게 되죠. 256, 16, 4를 구하는데 여기까지 이 세 가지를 구하는데 3점 예상해 볼 수 있고요. PQ를 구해서 최종 답 P-Q를 구하는데 2점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자, 이 문제의 핵심은 A와 B를 직접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분수 계산이 만약 직접 계산하면 분수 계산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 유형 잘 기억해 놨다가 M으로 치환하는 게 훨씬 더 깔끔하기 때문에 직접 다 A, B를 각각 구할 필요 없다는 점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미지수 M을 놓고 미지수 N으로 놨어요. 이거 혼동하지 말고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N은 N분의 4가 약분이 되려면 N은 4의 약수여야 된다는 점.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 체크하면서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레벨 3 2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BC의 길이가 로그로 주어져 있고요. 삼각형 ABC의 두 변 AB, AC 위에 두 선분 BC, DE가 평행하도록 DE를 잡는데요. 그리고 DE도 로그에 대한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삼각형도 넓이가 주어졌어요. ADE의 넓이. 이때 삼각형 ABE의 넓이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스텝 1 확인해 볼게요. 자, 변의 길이들이 너무 복잡해요. 그쵸?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을 해봐야 돼요. 뭔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구나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자, 조금만 확대해서 A에서 직선 D에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릴게요. 수선의 파란색으로 표시할게요. 수선의 발을 쭉 내려주면 이 점을 F라고 해볼게요. F. 그러면 D의 길이가 로그 2의 10이었어요. 그리고 이 삼각형 ADE의 넓이가 주어졌기 때문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삼각형 ADE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D 로그 2의 10이죠. 로그 2의 10 곱하기 높이는 AF예요. 모르죠? AF. 이렇게 했더니 문제에서 삼각형 AD의 넓이가 2분의 1 로그 2의 5라고 주어진 거죠. 그러면 2분의 로그 2의 10 곱하기 선분 AF가 2분의 로그 2의 5예요. 그럼 양변에 2 곱하고 정리하면 선분 AF는 로그 2의 10분의 로그 2의 5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서 밑변환 공식에 의해서 지금 로그 2, 로그 2 똑같아요. 그러면 깔끔하게 로그 10의 5. 근데 10 약분 생략 가능하죠? 로그 5라고 깔끔하게 정리가 가능해요. 그럼 이제 스텝 2 확인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A를 지나고 BC에 평행한 직선과 그럼 요렇게 BC에 평행한 직선과 점 B를 지나고 BC의 수직인 직선이 만나는 점을 G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조금 복잡한데 이렇게 BC의 수직이고 BC의 평행인 걸 그려서 여기를 G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직선 D와 직선 BG가 만나는 요 점을 H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때 다시 확인해 볼까요? ABC와 ABC의 넓이와 GBC의 넓이가 어때요? 같죠? 요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의 넓이가 똑같아요. 밑변이 BC고 높이가 똑같기 때문에 여기도 이어볼게요. 삼각형 ABC와 삼각형 GBC의 넓이가 똑같아요. 그 다음에 EBC, 여기 볼까요? EBC와 또 어디가 똑같아요? HBC도 똑같아요.
밑변이 BC로 똑같고 높이가 똑같기 때문에 따라서 삼각형 EBC와 삼각형 HBC의 넓이가 서로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결국에 얘가 핵심이에요. 따라서 삼각형 ABE와 삼각형 GHC가 같은데요. AB이면 형광펜으로 한번 해볼게요. AB이면 요 삼각형을 얘기하죠. 이렇게 AB. 그 다음에 GHC라고 하는 거는 여기도 파란색으로 좀 연결해 볼까요? HC를 이렇게 연결하면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빨간색 삼각형 두 개가 서로 넓이가 같은데요. 자, 왜냐하면 이 넓이랑 이 넓이가 같아요, 지금. 근데 요 넓이랑 다시 이 넓이랑 똑같아요. 결국에 여기 쪽에서 삼각형 AB와 삼각형 GHC 넓이도 같다는 거예요.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이 삼각형 넓이를 1번, 그럼 여기 2번이라고 하면 여기도 2번 삼각형 넓이 똑같죠? 그쵸? 그럼 여기 3번, 근데 1, 2, 3이죠, 이 넓이. 근데 여기도 넓이가 똑같아요, 삼각형. 그럼 여기도 3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3. 그 3, 3 넓이가 똑같기 때문에 결국에 삼각형 AB와 삼각형 GHC가 같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ABE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죠? 좀 어려우니까 우리가 구하는 게 AB의 넓이니까 GHC를 대신해서 구해볼게요. 그러면 스텝 3. GH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이 3번 여기 이 넓이에요. 밑변이 BC라고 하면 높이는 GH죠. 그러면 3분 GH 곱하기 3분 BC는 근데 GH랑 AF 길이가 서로 같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GH 대신에 AF 그 다음에 BC는 그냥 그대로 써볼게요. 3분 BC. 근데 AF 길이를 방금 스텝 1에서 구했어요. 그럼 2분의 1 곱하기 AF는 로그 5. BC는 문제에서 주어져 있죠? 로그 루트 15. 그러면 깔끔하게 정리하면 2분의 1 곱하기 로그 5 곱하기 로그 10이라고 하는 건 10의 2분의 1제곱 5죠. 그러면 2분의 1 미세 지수는 역수로 빠져나가니까 2로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2분의 1 로그 5의 로그 5 곱하기 2로그 10의 5, 10 생략해서 5 나오게 되겠죠. 여기가 25였죠? 25. 그러면 다시 로그 10의 2분의 1제곱 5의 제곱이에요. 그럼 얘는 2분의 1 역수로 빠지니까 2로 나오게 되고 이 지수 또 앞으로 빠지니까 2, 2, 4 로그 10의 5인데 10 생략 가능해서 로그 5. 따라서 약분하면 2, 그 다음에 로그 5의 제곱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문제 부분 점수 예상해보면 AF 길이를 구할 줄 아셔야겠죠. 여기서 3점. 그 다음에 삼각형 AB와 삼각형 GHC의 넓이가 서로 같음을 이용해서 삼각형 AB의 넓이를 구해야 돼요. 여기서 2점. 마지막 정답 구하는데 5점 예상할 수 있겠죠. 자, 이 문제에서 닮음을 착각하시면 돼요. 안 돼요. 닮음을 착각하면. 많은 학생들이 ABE와 ADE가 닮음이라는 걸 예상할 수도 있는데 닮은 도형이 아니기 때문에 밑변 곱하기 높이를 활용해서 이 변형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셔야 되고요. 레벨 3 2번 문제는요. 그리고 이번 수능 특강에서 계속 나오는 게 로그 5의 제곱 로그 5의 제곱이랑 전체 로그 5의 제곱은 서로 다른 거예요. 얘를 주의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로그의 밑변환으로 길이를 정리하고 우리 무슨 성질을 이용한 거죠? 평행선 성질을 계속 이용했기 때문에 이 성질을 이용해서 삼각형 AB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레벨 3 3번 문제입니다. 이 이상의 자연수 m에 대하여 집합 am을 x가 0보다 크고 150보다 작거나 같은 x고 로그 mx는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집합 am이 있어요. 그래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은 있는 대로 고르면 되는데, 자, 이 문제는 기억, 니은, 디귿 합답형 문제로 작년에 가천대 신유형으로 나왔고요. 2025학년도예요. 그래서 원래는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나오면 디귿만 가져오거나 그랬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기억, 니은, 디귿 문제를 낼 수도 있다는 점,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점 예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기억 봐주시면 A3 그럼 여기 M 대신에 3 대입한 거죠. M 대신에 3. 그럼 A3이라고 하는 거는 밑이 3이에요. 밑이 3이에요. 그러면 150 이하인 3의 거듭 제곱을 써보면 돼요. 그러면 3의 제곱 3의 제곱 9죠. 그 다음에 3의 세제곱 27이에요. 3의 4제곱 81이에요. 그 다음은 150을 넘어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x가 이렇게 3의 거듭 제곱으로 표현이 되면 am은, 그러니까 a3이죠. a3은 누구를 갖게 돼요? 바로 그 자체 x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3의 제곱, 3의 세제곱, 3의 4제곱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무슨 말이냐면 x는 이 범위에 있어야 되고요. 로그 m의 x가 자연수여야 돼요. 따라서 기억에서는 로그 3의 x가 자연수이려면 이 x는 3의 거듭 제곱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50 이하인 거듭 제곱을 다 써준 거죠. 몇 개 나와요? 4개 나와요. 그래서 n, a3은 4기 때문에 기억은 참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니은은 틀렸는데 한번 문제 읽어볼게요. 2 이상 150 이하인 두 자연수 PQ에 대해서 NAP분의 NAQ가 자연수이면 P분의 Q도 자연수다 라고 주어져 있죠. 그러면 반례를 생각하면 P가 10이고 Q가 3이라고 해볼게요. 만약에 P가 10이라고 하는 거는 A10. 그러면 이 말은 여기에 다시 써볼게요. 밑이 10인 거죠. 얘가 자연수가 나오려면 x는 10의 거듭 제곱이 나와야 돼요. 150 이하인. 그러면 A10은 10, 10제곱, 10세제곱은 1000이니까 150을 넘어버리죠. 그럼 이때 n, A10은 2개, 10과 100, 2개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Q가 3인 경우를 보면 아까 위에서 했죠. A3은 3, 3의 제곱, 3의 세제곱, 3의 4제곱. 그래서 n, A3은 4예요. 그러면 n, A10분의 n, A3은 2분의 4니까 2, 자연수가 나오게 돼요. 하지만 P분의 Q, 10분의 3은 자연수가 아니죠. 그래서 거짓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P분의 Q가 자연수라고 하는 거는 Q가 P를 약분시켜야 되니까 P의 배수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밑이 커진다고 개수가 배로 늘진 않는다는 점까지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니은은 거짓이고요. 디귿 볼게요. NAM은 3을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m의 값의 합은 9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로그 m의 x가 자연수가 나오려면 x는 m의 거듭 제곱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x는 m제곱, m세제곱, m4제곱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뭐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m이 3일 때는 몇이었어요? n, a, 3은 4개였죠. 그쵸? 숫자가 작아져야 돼요. 3이 나와야 되니까 작아져야 돼요. 4가 3 되려면 자, 좀 크게 해볼까요? m이 4라고 하면 a4는 4의 제곱 16이죠. 4의 세제곱 64죠. 그 다음은 넘어버려요. 150을. 그쵸? 그럼 이거 이때 n, a4 몇 개예요? 3개죠. 3개. m이 5라고 해볼게요. 그럼 a5는 5의 거듭제곱 5제곱 5세제곱 5네제곱 또 넘어버리죠. 15 곱하기 15는 150을 넘어버리죠. 25 곱하기 25는 625가 돼서 넘어버려서 여기까지. 그러면 n, a, 5는 3개가 나오게 돼요. 우리 m 6일 때 볼까요? a6은 6의 제곱 36. 근데 여기다 6 곱하면 216이니까 150 넘어버리죠. 그럼 이때부터는 n, a, 6이 몇이에요? 2예요, 2. 그러면 3이 되도록 하는 거는 4와 5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4 더하기 5 하면 9가 나오기 때문에 디귿은 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옳은 것은 기역과 디귿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가천대 채점기준표로 예상해보면 기출에 맞게 기역은 참, 니은은 거짓, 디귿은 참을 구하는데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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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기역 디귿을 구하는데 1점 예상해 볼 수 있고요. 자, 레벨 3인 만큼 주의점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집합 표현이 있는데 집합 표현이 조건제시법으로 나와 있어요. 조건제시법은 해석만 하면 풀 수 있는 나열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주의할 점, 둘 다 이고기 때문에 둘 다 만족해야 돼요. x가 0보다 크고 150 이하여야 되고 로그 mx가 자연수가 나오려면 이 말은 x는 m의 거듭제곱 형태여야 되는구나. 거듭제곱 형태여야 되는데 150 이하고 0보다는 커야 되는구나 라는 조건을 떠올리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의 반례를 떠올리실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수능 특강 원본도 풀어보시고 이 우리 스터짐 교재 변형 문제도 풀어보셔서 만약에 조금 더 꿀팁을 설명드리자면 P가 2이고 Q가 4인 경우 4인 경우 이때를 떠올리시는 것보다는 서로 배수 관계인 수만 넣어서 되는 거를 확인하기보다는 서로 아무 관계 없는 약간 서로소 느낌을 가져오면 빨리 반례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디귿도 어려운 문제지만 만약에 디귿만 가져오는 경우도 있겠죠. 우리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 나열해 보면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지수어로그 마지막 대표 기출 문제입니다. 자연수 m은 2 이상인 자연수네요. m의 18제곱의 n제곱근 중에서 정수가 되도록 하는 또 2 이상의 자연수 n이 나왔어요. n의 개수를 fm이라고 할 때 시그마 m이 2부터 5까지 fm을 구하래요. 그럼 거듭제곱근이 정수가 되기 위한 조건을 묻는 문제예요. 그러면 스텝 1 확인해 볼게요. 자, m의 18제곱의 n제곱근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x를 n제곱했더니 m의 18제곱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스텝 2. m이 2 이상인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첫 번째 m이 2일 때를 볼게요. 그러면 x의 n제곱은 2의 18제곱이죠. 그쵸? 근데 n은 이 표현을 다르게 쓰면 x는 m의 n분의 18제곱이에요. 얘가 정수가 나오려면 지수가 깔끔하게 떨어져야겠죠. 그러면 n은
18의 약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n값은 주의할 점 2 이상인 자연수 n이에요. 1은 들어가면 안 돼요. 2, 3, 6, 9, 18. 따라서 F2는 5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번엔 m이 3일 때를 볼게요. 그럼 x의 n제곱은 3의 18제곱이 나와야 돼요. 마찬가지로 n은 18의 약수만 나와서 2, 3, 6, 9, 18. 그래서 F3도 5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이번엔 m이 4인 경우를 보면 x의 n제곱은 4의 18제곱. 그러면 얘는 거듭제곱이기 때문에 4가 2의 제곱에 18제곱, 2의 36이 나오게 돼요. 그럼 결국에 36의 약수예요. 좀 많아지겠죠. 그래서 가능한 n값은 2, 3, 4, 6, 9, 12, 18, 36. 따라서 F4는 8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 M5까지 봐야 되죠. X의 N제곱은 5의 18제곱. 5는 뭐 거듭제곱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N은 18의 약수가 돼서 2, 3, 6, 9, 18. 따라서 F5는 5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결국에 스텝 3. 시그마 M이 2부터 5까지 FM을 구하라는 거는 F2 더하기 F3 더하기 F4 더하기 F5를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F2는 5, F3은 5, F4는 8, F5는 5. 그래서 23이 나오게 돼요. 자, 채점기준표 예상해보면 일단 m의 18제곱의 n제곱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를 x의 n제곱은 m의 18제곱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2점. m이 2부터 5까지이기 때문에 2, 3, 4, 5일 때 각각의 함수값 구하는데 5점 예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시그마 값을 구하는데 3점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자, 얘를 좀 만약에 5까지가 아니라 크게 나온다면, 더 숫자가 더 크게 나온다면 이 m 값을 소수일 때랑 m이 소수일 때랑 m이 소수가 아닐 때로 나눠주셔도 돼요. m이 소수이면 18의 약수이기 때문에 다 5가 나오게 되죠. 근데 합성수라고 하면 더 많아지겠죠. 그렇죠? 왜냐면 지수가 18에서 36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n은 36의 약수여야 돼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합 구하는 것도 기억해 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n이 2 이상인 자연수라는 점. 요것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